좀 논리가 어려울 수도 있어. 자, 첫 번째 거 풀어봅시다. 공통 범위 찾는 거지. 일단 요거 전개해줘야 될 것 같고 3x 플러스 6 괜찮습니까? 네. 2x 1로 넘기고 6 1로 넘기면 1x 이렇게 났네. 괜찮습니까? 자, 밑에 것도 2x만 넘겨줘야지. a는 숫자야. 변수 아니라. 그래서 2x가 a 빼기 1보다 작고 x는 2분의 a 빼기 1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범위 그려주자. x가 1보다 크다. 자, 위에 범위는 검은색으로 그릴게요. 그 다음에 아래 범위는 파란색으로 그리는데, 자, 공통 범위가 있어야 되니까 겹쳐야 되겠지. 그치? 근데 이렇게 되면 겹쳐지는 부분이 없는 거잖아, 얘가. 그러니까 이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줘야 된다는 얘기야. 괜찮아? 그래서 정확한 위치는 모르지만 2분의 a 빼기 1이 이쪽에 있어줘야 되는 거지. 괜찮아? 여기까지 괜찮아, 재윤아? 아, 왜 이렇게 되는지 이 방향을 헷갈려하는 사람도 있던데 그게 헷갈려? x가 얘보다 작다잖아. 이거 봐요. 이거 작다니까. 봐요. 공통 어? 부분이. 공통 부분이 왜 있어야 되냐고? 요거를 만족하는 정수가 3개가 있어야 된다 그러지 않았어? 예. 그러니까 공통 부분이 있다는 얘기잖아. 다 만족시켜. 만족시키는. 괜찮아, 민서 여기까지? 이해 안 되면 조심하고. 재현이도 괜찮아? 자, 그러면 얘들아, 여기 안에 정수가 3개 들어간대. 그러면 민서야, 지금 1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지. 그럼 여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정수는 2, 3, 4 확정이야. 요거 3개만 들어가줘야 된다는 거야. 오케이, 바이? 그런 다음에 이쪽은 5가 돼줘야 되겠지. 왜냐면 얘가 5를 넘어가 버리면 4개가 들어가 버리는 거잖아. 괜찮아, 여기까지? 괜찮아? 이 경계값 2분의 a 빼기 1이 4보다는 오른쪽에 있어야 되고 5보다는 왼쪽에 있어야지 3개가 들어가죠. 괜찮아? 자, 그러니까 이거는 어렵지 않은데 이제 요 순서를 파악하는 건 얘들아 사람들이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는데 뭐를 어려워하냐? 등호가 들어가느냐, 그러니까 요 관계가 성립하는 거야 일단. 근데 여기에 등호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를 좀 헷갈려합니다. 자, 재현아 여기 등호 들어가 안 들어가? 안. 재현이는? 민서는? 이번엔 민서부터. 여긴 들어가 안 들어가? 오른쪽. 안. 자, 여기는 들어가고 여기는 안 들어갑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보자. 지금 이 파란색 경계값이 얘들아 4랑 똑같아지면 이렇게 올라오는 거잖아, 4 위로. 근데 뚫려 있잖아. 그럼 4 위에 이렇게 딱 보면 4가 안 들어간다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얘가 4랑 같다는 게 4가 들어간다는 뜻이 아니죠. 이 경계값이 여기 위에 올라온다는 얘기잖아. 그럼 4가 안 들어가 버려. 그러니까 얘는 등호가 들어가면 안 되지. 근데 뚫려 있으니까 5 위에 올라가도 5가 안 들어가지죠. 그러니까 이 경계값이 5랑 같아져도 된다는 얘기야. 이해가 돼? 예로 한번 해볼까? 요게 요
이 막대기가 2분의 a 빼기 1이라는 숫자야. 얘가 4랑 같아져 버리면 이렇게 올라오지. 근데 뚫려 있으니 뚫려 있는 범위는 얘들아 이걸 열린 거라 그러는데 이 뚫려 있는 거는 이 숫자가 안 들어간다는 얘기잖아. 그치? 이렇게 칠해져 있으면 뭐 4라고 해볼게. 4가 들어간다는 얘기고. 근데 지금 얘가 경계값이 열려 있어. 등호가 없잖아. 그러니까 뚫려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4랑 같아져 버려서 4 위로 올라오면 4가 안 들어가잖아. 이해가 안 돼? 그리고 5랑 같다고 해서 5 위로 올라가 버리면 그려줘? 니네들이 헷갈릴까봐 안 그리고 있었는데 5랑 같아져서 이렇게 돼버리면 5가 안 들어가잖아. 4랑 이렇게 해서 4랑 같다고 해서 4랑 위로 올라가도 안 들어가고. 근데 지금 문제 조건이 정수 3개가 들어가야 된대. 그러니까 4랑 같아져 버리면 4가 안 들어가니까 2, 3만 정수가 되니까 이건 안 되는 거고 5랑 같아져서 5가 5 위로 올라오면 5는 맨 안 들어가니까 2, 3, 4는 들어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긴 등호가 들어가도 된다 이 얘기야. 알겠어? 이것도 학생들이 좀 이해를 못 해가지고 내가 뭐 좀 암기 버전을 만들어 볼까 이러기도 했는데 이건 암기보다는 이렇게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 괜찮습니까?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요 부등식을 풀어주면 되는데 A로 정리해 달라는 거지. 자, 다 곱하기 2 하면 부등호 방이 안 바뀌지. 그래서 8 A 빼기 1 10 이렇게 되겠지. 다 곱하기 1 하면 괜찮아? 그래서 그 다음에는 A만 남기려면 다 플러스 1 해줘도 역시 부등호 방이 안 바뀌죠. 그래서 9 A 11 이렇게 정리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답이다. A가 저 범위 안에 들어가면 정수 3개만 포함되는 연립부등식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어? 괜찮아? 어려워? 야, 우리가 1차인데도 헷갈리는데 2차면 얼마나 헷갈렸어. 2차 연립부등식 나누고 정수가 3개 들어간다 막 이러면 이제 막 여기서 겹치냐 또 저기서 겹치냐 막 이래가지고 되게 까다로워 생각보다. 알겠니? 저는 충전 중 시간에 왜냐하면 고이 누나가 이미 나타났어. 하지만 B건 삼성 거니까 초고속 충전기로 충전이 될게. 감사합니다. 이 아이폰이야? 네. 갤럭시를 샀어요. 아니 근데 원래 어제 쓰면서 삼성 쓰다가 아이폰 바꾼 적이 많아가지고 갤럭시에 딱 얹으면 충전되는 거예요. 민서는 16이었나? 그럼 C타입 되겠네. 얘 거는 C타입이 안 되더라고. 자, 또 민서야 항상 충전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어? 너도 C타입 되는 아이폰이야? 아니요. 최악이네. 네. 너는 되고? 그 다이소에서 얘들아 삼성에 납품하는 충전기를 만드는 회사가 그 충전기 세트 이 본체는 5,000원, 줄은 1,000원인가 이렇게 해서 판 적이 있거든. 지금 못 사. 나도 올라와서 이 유튜버들이 다 뜯어봤거든. 근데 삼성 거랑 똑같더라고. 100% 똑같진 않은데 99% 정도 똑같아. 그래서 그게 겁나 삼성 거는 한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하거든. 그래서 겁나 사재기를 했었는데 나도 다이소 간 김에 한 6개 샀어. 6개 사도 한 개 가격이잖아. 그래서
따라놨어. 고속 충격이. 근데 결국 파이핀을 사야 된다는 거잖아. 너무하네 진짜. 그래서 민서는 학교에 보조 배터리 갖고 다녀? 안 모자라? 재현이는 모자라? 학교에서 폰을 내가지고 아직 내? 재현이도 안 모자라? 그게 폰 내는 게 그 인권위에 접수가 돼가지고 인권위에서 학교한테 학생들 폰 걷지 말라고 공문이 내려왔어. 왜? 근데 왜 니네 학교 걷냐고? 나도 모르고 니네 교장 나오고. 요새는 초등학교도 안 걷긴 하더라. 근데 학교 오면 그냥 핸드폰을 끄라 그러네. 왜 안 걷었으면 좋겠어? 민서도 안 걷었으면 좋겠어? 안 걷는 문제 공부에 방해되죠. 근데 선생님이 얘들아 한 가지 확실히 얘기해 줄 수. 지금 선생님 세대랑 니네 세대의 되게 큰 차이점이 핸드폰 유무인데 공부를 할 거면 핸드폰을 좀 멀리 놓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런 선생님은 그러니까 어른이 되고 나서 스마트폰이 생겼어. 그리고 핸드폰도 중학교 때는 없었어. 있긴 있어. 시티폰 이런 게 시티폰이라고 아냐 니네? 그 공중전화 박스 옆에 가야지 되는 폰이 있어. 중학교 때 그런 폰이 있었는데 그런 거 가격도 엄청 비싼 거야. 삐삐 같은 거 들고 다녔지. 근데 나는 삐삐도 안 들고 다녔어. 고등학교 때 이제 핸드폰이 생겼는데 나는 고등학교 때도 핸드폰을 안 들고 다녔어. 별로 그닥 필요는 않은데 어쨌든 근데 그런 핸드폰도 뭐 푸시 이런 게임 있잖아. 미니 게임 같은 거 그런 거 하느라고 놀 수 있는데 솔직히 핸드폰은 나는 독서실 가서 핸드폰으로 48시간 동안 쉬지 않고 놀으라 그래도 놀 수 있어. 진짜로. 이건 그냥 컴퓨터잖아 얘들아 솔직히 말해서. 이게 옆에 있는데 공부를 한다. 내가 봤을 때는 되게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쉬니까 핸드폰 봐야지가 아니라 핸드폰을 보면 공부가 안 돼. 하루 종일 인터넷 할 수 있고 하루 종일 뭐 니네 릴스, 쇼츠, 유튜브, 게임 다 할 수 있는데 뭐 내가 공부를 하러 간다. 근데 얘를 갖고 간다. 공부 내가 봤을 땐 별로 안 한다는 느낌으로 받아들여져.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뭐 집에서 공부를 한다 그러면 뭐 마루에 얘를 놓고 충전하고 방에 와서 공부를 하든 독서실 가서 공부를 한다 이러면 얘를 안 갖고 가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이걸 선생님이 얘들아 경험을 얘기를 해줄 수 없는 게 내가 학창 시절에 얘가 없었잖아. 그러니까 뭘 어드바이스를 해줄 수가 없어. 근데 나도 독서실에 대학생 되고 나서도 조금 있다가 스마트폰이 생겼으니까 핸드폰을 갖고 가보면 그걸로 막 DMB를 보고 그랬거든. 자꾸 DMB 보길래 그다음부터 그냥 안 갖고 갔어. 근데 그냥 핸드폰이 그 정도인데 그냥 스마트폰이다. 어떻게 생각하면서? 공부를 할 거면 얘를 갖고 가는 거야. 그리고 이게 뭐 너희들한테 걷는 게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건 맞는데 어쨌든 학교에서 뭐 제어를 해주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
솔직히 얘들아, 니네 어른들을 봐봐. 엄마 아빠도 하루 종일 핸드폰 들고 있지 않냐? 솔직히 말해서. 맞지? 어른들도 이미 끝났어, 내가 봤을 때. 근데 니네들이 공부할 때 이걸 들고 있다고 생각해봐. 내가 봤을 때 절대 안 돼. 그래서 공부할 때는 좀 딴 데다 두고 해라. 나는 없애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왜? 아 근데 이제 한창 애들이 핸드폰 들고 다닐 때 내가 물어봤었어요, 학생들한테. 벌써 그것도 6, 7년은 넘은 것 같은데, 야 요새는 학교에서 핸드폰이 없으면 좀 너무 마이너리티하냐 그걸 물어봤었어. 애들이 그렇다고 하더라고. 고1 때 처음 모였을 때 반톡 같은 걸 만드는데 거기 참여할 수도 없고 핸드폰이 없으면 너무 불편하대. 그래서 뭐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지나오긴 했는데, 어쨌든 공부에 방해가 되는 거 확실하다. 근데 그건 모르겠어 나도. 요새 뭐 이걸로 이렇게 찍으면 바로 단어를 찾을 수 있고 이러니까 이걸로 공부에 활용을 한다는 얘기가 좀 있긴 있는데, 뭐 그리고 뭐 태블릿으로 인강을 듣는다. 나는 그리고 얘들아 태블릿도 무용론자였거든. 아니 뭐 크기만 큰 핸드폰을 왜 또 사 이랬는데, 내가 사보니까 이걸로 유튜브 보다가 핸드폰으로 보면 겁나 빡침. 이거 이제 유튜브 머신으로 사도 나쁘지 않을 정도로 같더라고. 왜냐면 화면이 크게 보다가 저걸로 보면 너무 작아 보이긴 해. 거기다가 이제 펜 기능이 있으니까 수학 문제 풀기 좋긴 해. 그래서 나는 차라리 그러니까 공부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하고 싶다 그러면 태블릿을 사고 저걸 없애는 것도 나쁘지 않아. 이게 있으면 일단 인스타랑 카카오톡 할 수 있는 거잖아. 뭐 전화는 그냥 전화만 되는 거 하나 사고. 근데 이거 이제 인강용 같은 걸로 쓴다고 해도 독서실에 갖고 가면 공부에는 방해가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엄청 컨트롤 해야 돼, 니네 스스로. 그러니까 요게 어쨌든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한테 너무 가혹한 컨트롤을 요구하는 기계라는 생각이 들어. 어른들도 못하는데 지금 니네 보고 하라는 게. 자, 또 질문 있어요? 없어? 그래서 어쨌든 조언을 해주자면, 지금 핸드폰을 샀잖아 얘들아. 고3 때까지는 이제 핸드폰을 뭐 바꾸거나 하지 마. 알겠어? 그 대학 가서 사세요, 새 걸로. 요 사이에 뭐 핸드폰 업그레이드 시킨다든지 그런 건 하지 마. 다운그레이드 시키는 건 괜찮은 거 같아. 없어? 질문? 그럼 진도 나간다 얘들아. 자, 선생님이 새 프린트를 만들었어요. 경우의 수 행렬. 어, 69문제. 오늘은 경우의 수만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우의 수 들어가니까 경우의 수 정의를 알아야 되겠죠. 야, 요새 난 최신 새로 나온 교과서니까 한번 보자. 경우의 수 정의가 교과서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한번 보고 싶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합의 법칙과 고백 법칙, 경우의 수보다 합의 법칙과 고백 법칙 정의가 먼저 나오네요. 자, 나밖에 못 보냐? 선생님이 보여줄게. 불 까서 다 없네? 여기 좋은 얘기가 들어있어. 왜 경우의 수 정의가 안 나오나 했는데 여기 옆에 써있네. 중학교 2학년 때 배워서 안 나오는 거라고. 자, 우리가 얘들아 어떤 뜻을 갖고 있는 단어를 개념어라고 할 거야 아마. 바뀌었나? 아직 개념어라고 할 텐데 봐봐. 여기서 개념어가 2개 나오는데 사건. 그 다음에는 경우의 수 이렇게 2가지가 나와. 자, 근데 얘들아, 니네가 사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여기서 나오는 사건은 새로운 단어야. 알겠어? 경우의 수도 뭐 경우랑 수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여기서 나오는 경우의 수는 새로운 단어야. 수학에서 쓰는. 자, 어떤 뜻인지 한번 봐봐. 같은 조건에서 반복할 수 있는 실험이나 관찰에서 나타나는 결과를 사건이라고 합니다. 사건은 명사니까 결과래. 어떤 결과? 관찰. 반복해서 나올 수 있는 실험이나 관찰에서의 결과래. 여기서 되게 중요한 단어가 반복인데 반복할 수 있는 실험, 관찰의 결과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인지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게. 예전에도 얘기한 것 같긴 한데 이거 얘기하지 않았었나? 제가 여기 같은 빨간 펜 4개가 있는데 2개를 뽑는 경우의 수가 몇 개인 것 같아? 4개 넘어. 두 개를 뽑는 경우의 수. 1개. 왜냐면 같은 빨간 펜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얘를 뽑던 결과가 똑같다는 거예요. 같은 펜이니까. 알겠어? 근데 봐봐. 이 경우의 수가 이 결과가 얘들아 우리가 통제하는 거야. 왜? 같다고 했는데 사실 같지는 않잖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자, 그래서 니네들이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선생님 주사위를 던졌는데 자, 그러면 주사위를 던진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왜? 결과가 1의 눈, 2의 눈, 3의 눈, 4의 눈, 5의 눈, 6의 눈이 이렇게 나오는 결과가 있다는 거야. 근데 어떤 학생이 선생님 그럼 왜 주사위가 이게 설 수도 있잖아요. 주사위를 너무 세게 던져서 포개질 수도 있잖아. 이런 얘기를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 경우는 다 배제하는 거야. 그게 같은 조건에서 반복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
우리가 통제를 한다는 거야, 결과를. 나올 수 있잖아. 돈 줘서 뽀개지는 결과. 그거 배제. 알겠어? 왜냐하면 이 뽀개지는 거는 사람마다 내가 엄청 세게 던지면 뽀개지고 민서는 아무리 세게 던져도 안 뽀개질 수도 있고 이게 반복이 되지 않는다는 거지. 통제에 의해서 반복이 안 됐다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이 사건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얘들아 주사위 눈을 던졌을 때 나오는 사건은 1의 눈 나오는 거, 2의 눈 나오는 거, 3의 눈 나오는 거, 4의 눈 나오는 거, 5의 눈 나오는 거, 6의 눈 나오는 게 이게 사건이야. 그리고 경우의 수가 뭐래? 그 사건의 수가 경우의 수라는 거야. 알겠어요? 자,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반복되는 결과 그게 사건이라는 거지. 그거의 수 그게 경우의 수라는 얘기. 그걸 중학교 2학년 때 너희한테 가르쳐 줬대. 그런 거 같아? 오늘 처음 듣는 얘기니까. 중학교 2학년 때 경우의 수가 나오긴 나와요. 그리고 확률을 하지 말까? 확률이라는 거는 배웠을 텐데 재현아 주사위를 던지는 사건에서 6의 논이 나올 확률은 얼마야? 민서 동의해? 확률이라는 거는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죠. 경우의 수 자체랑은 조금 다른 내용이야. 근데 지금 경우의 수만 이 파트 이름이 경우의 수니까 확률 얘기는 안 나올 거야. 확률이랑 헷갈리면 안 돼요. 괜찮니? 자, 그러면 경우의 수랑 사건, 그러니까 경우의 수 정의만 알면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아. 여기서 그래서 합의 법칙이랑 곱의 법칙을 설명을 해줄게. 자, 선생님이 설명하고 나서 교과서에서 뭐라고 설명하는지 한번 보자 얘들아. 자, 경우의 수를 세는 방법 중에 합의 법칙이랑 곱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 민서야, 순열 조합이라는 거 들어본 적 있어? 들어본 적 있어? 들어본 적 있어? 순열 조합? 그러면 니네 중학교 2학년 때 뭐 줄 서는 방법 했을 때 곱하고 막 이랬었던 거 기억나? 그게 곱의 법칙이야. 그러니까 내가 경우의 수를 세는데 곱하면 곱의 법칙이고 경우의 수를 세는데 더하면 합의 법칙이야. 근데 얘들아 순열, 조합, 중복 순열, 중복 조합 다 곱의 법칙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곱의 법칙만 이해하면 그 다음 내용은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 자, 그래서 경우의 수를 셀 때 언제가 합의 법칙이고 언제가 곱의 법칙인지를 곱의 법칙을 써야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자. 여기서 개념 탐구를 줬어. 자, 친환경 제품 1개, 2개, 3개. 재활용 제품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는데 친환경 제품 3가지와 재활용 제품 5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할 때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 풀어서 얘기해보자. 선택할 수 있는 사건 더 풀어보자. 선택할 수 있는 결과. 이 결과부터가 이제 니네가 아는 결과랑 거의 비슷한 의미지. 사건이란 경우의 수는 니네가 아는 단어의 조합이 아니에요. 알겠어? 여기서 새롭게 쓰는 단어야. 참고로 얘들아, 사건이라는 거는 집합이야. 근데 지금 니네가 집합을 안 배워서 선생님이 그걸 배제하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선생님도 좀 짜증이 나긴 하는데 사건이라는 게 자꾸 니네가 아는 그 사건이라고 생각하지 마. 새로운 단어다 이렇게 생각해줘야 돼. 자, 민서야,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인 것 같아요? 이 8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야 돼. 고민이야? 이 8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할 때 나오는 결과 몇 가지인 것 같아? 8개? 재윤이는? 8분. 어? 뭐라고? 8분의 1? 경우수가 8개. 내가 아까 확률 안 나온다고 했잖아요. 재현이는 8개. 자, 그래서 여기 3개랑 여기 5개를 지금 더했죠. 이게 하나의 법칙이라는 얘기야. 근데 선생님이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몇이야?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8가지 이렇게 대답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고배 법칙, 이걸로 고배 법칙 문제를 한번 만들어 볼게. 여기서 친환경 제품 1개, 재활용 제품 1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예요? 여기서 1개 꼭 선택하고 여기서 1개 선택하는 경우의 수. 15개? 재현이는? 15개. 민서는? 그럼 뭐 감각적으로 받아들여져? 15개 맞아요. 이게 고별 법칙이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구별할 줄 알면 경우의 수를 카운팅하는데 아무 문제가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괜찮아? 고별 법칙이랑 합의 법칙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거야. 교과서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볼까? 자,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이 설명 때문에 또 오해가 일어나죠. 봐봐. 이와 같이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전체 사건의 경우의 수는 두 사건이 각각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합한 것과 같다. 일반적으로 경우의 수를 구할 때 경우의 수를 합한 것과 같다. 이 합해서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게 합의 법칙이다. 여기 메모 쳐놨네.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N,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N이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N 플러스 N이다. 이거를 합의 법칙이라고 하는 건데. 자, 선생님이 좀 설명해 줄게. 자, 재현아, 여기 A, B, C 세 사람이 있는데 일렬로 줄을 서야 돼. 어떻게 세? 경우의 수? 6개. 어떻게 셌어? A가 맨 앞에 올 때 맨 앞에 오는 경우의 수. 그러니까 맨 앞에 오는 결과라는 얘기죠. 사건. 그게 몇 가지? 2개. A가 맨 앞에, 여기 맨 앞에 사람이 서는 게 두 개? 세 개? 그 다음에 2개. 자, 왜 두 개가 되냐면 A가 여기 섰다고 가정을 하면 그 다음 결과는 두 개밖에 올 수가 없잖아. 괜찮아, 민서? 두 개. 그 다음 여기 또 쓰고 나면 여기 한 개. 그 다음에 곱했어? 왜 곱했어? 그러니까 네가 곱했다는 거는 곱의 법칙을 써서 경우의 수를 구했다 이 얘기입니다. 왜 곱했어? 저는 저렇게 안 하고 어. A가 맨 앞에 올 때 되는 경우의 수가 BC랑 CB에 있고 또 B가 맨 앞에 올 때는 AC랑 CA도 해서 더했어. 참고로 너같이 세는 거를 자 A, B, C를 일렬로 줄 세우는 경우의 수 세기 이 문제는 이해했어, 재윤아? 민서도 이해했어? 자, 그러면 이거를 세는 방법이
자, 이렇게 세는 걸 뭐라 그래요? 직접 세기라고 하죠. 직접 내가 다 셌어. 그리고 재현이가 센 방식이 이거야. 이 방법을 뭐라고 하게? 수형도라고 합니다. 수형도. 민설아, 수가 뭐게? 숫자? 수가 뭐게? 재현아, 수가 뭐게? 숫자. 나무라는 뜻입니다. 수가 왜 나무예요? 재현아, 저 밖에 서 있는 나무들 뭐라 그래? 아니, 그 도로 옆에 있는 나무 뭐라 그래? 우리 나가면 여기 나무들 있잖아. 그 나무들 뭐라 그래? 나무라 그래? 나무들 뭐라 그래? 우리 그래, 가로수라 그러죠. 그 수가 나무 숫자입니다. 아이씨, 나 어떻게 쓰는지 헷갈리는데 뭐 약간 이렇게 쓸 것 같은데 비가이었었습니다. 자, 그럼 뭐 공부도 할 겸 찾아보자. 우리 학생들 공부한다는데 나무수. 어우, 맞잖아. 맞죠? 왜? 민서 선생님 똑똑함? 근데 우리 때는 이 한자 공부를 빡세게 했었는데. 자, 나무 숫자야, 나무야. 그럼 형은 뭘까? 뭐야? 맞아요. 나무 모양 그림이라는 뜻입니다. 아니 쌤, 이게 왜 나무 모양이 가지 같대? 이게 가지 같대, 가지 같다. 이게 뭐 제일 처음 이름 지은 사람 마음이 그렇죠. 이 나무 모양 그림이다. 그래서 이 직접색이 그 다음 단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지금 센 방법이 맨 마지막 방법일 텐데, 이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 그러니까 3개인 거 인정해? 그 다음 2개인 거 인정해? 그 다음 1개인 거 인정해? 재현이도 인정하니? 재현이도 인정해? 그러면 그렇게 경우의 수를 구하고 이 사이를 곱하면 곱의 법칙, 더하면 합의 법칙으로 쓴 거야. 근데 민서야, 이거 곱해야 돼, 더해야 돼? 너는 곱해야 되는 것 같아, 더해야 되는 것 같아? 곱해야 되는 거. 곱? 근데 더해도 얘들아 6이잖아. 왜 곱해야 돼 그럼? 그러니까 이걸 알면 끝난다는 거야, 경우의 수는. 왜 곱했어? 동시에 일어났어? 너도 동시에?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 오늘 A가 섰어. 그 다음에 1년 후에 B가 서. 그럼 동시가 아니니까 더해야 돼? 그러니까 저 동시사건이라는 표현이 이게 잘못됐어요. 동시라는 거는 시간이 같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학생들이 자꾸 이해를 못해, 저 동시라는 단어. 자, 그래서 1년 후에 오면 더해야 돼? 그래도 곱해야 돼. 1년 후에 오든 100년 후에 오든 동시가 아니어도 곱해야 돼. 언제 곱한다는 얘기일까? 감각으로. 곱해야 될 것 같아. 더해야 될 것 같아. 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선생님이 봤을 때 피드백이 계속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저 동시 사건을 못 알아들은 지가 내가 봤을 때 10년도 넘은 것 같거든. 아니
선생님이 동시라고 그러니까 애들이 못 알아듣는데요. 뭐 어쩌라고? 아직도 동시로 써져 있잖아요. 자, 그림을 선생님이 하나 그려볼게. 여기 A 마을이 있고 B 마을이 있어요.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녹색으로 그리는 건 길이야. 길이 말고 로드라고. 길. C 마을이랑 D 마을도 그려볼게요. 자, 민서야, 첫 번째 그림에서 A 마을에서 B 마을까지 가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인 것 같아? 다섯 가지. 두 번째 그림에서는 한 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괜찮아? 괜찮아? 그러면 첫 번째 그림에서는 이 길 두 개랑 아래 길 세 개를 더해서 다섯 가지. 두 번째 그림에서는 윗길, 앞에 길 두 개랑 뒤에 길 세 개를 곱해서 여섯 가지 이렇게 세운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위에 그림이 합의 법칙을 도식화한 거고 아래 그림이 곱의 법칙을 도식한 거야. 차이를 알겠어? 어떤 차이가 있죠? 따로따로. 자, 이거 동시사건의 의미라는 건 이거야, 얘들아. 내가 이 길을 선택했어. 그러면 결과가 일어나 안 일어나? 일어나지. 이 길 선택하면 끝이지. 그 다음 길도 선택하면 끝이지, 그냥. 그러니까 이 끝인 선택끼리는 더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이게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야. 선택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야. 근데 두 번째 그림에서 이 길을 선택하면 재현아, 결과가 일어나 안 일어나? 내가 이 길 선택했어, 여기. 안 일어나죠. 그 다음에 또 선택해야 되지. 그러니까 선택을 한 번만 하면 안 끝나잖아. 결과가 경우의 수가 안 생기잖아. 이 사건들은 곱해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니? 지금 동시 사건이라는 게 그 의미죠. 선택을 한 번 해서 끝나면 끝난 사건끼리는 동시 사건이 아닌 거고, 선택을 했는데 또 선택을 해줘야 되는 사건끼리는 동시 사건이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이 그림도 내가 A를 여기다 줄 세웠어. 그럼 끝나? 결과가 생기는 거야? 안 생기죠. 여기다 또 B를 세워야 되고 또 C를 세워야지. 그러니까 이 관계는 곱하는 관계다라는 얘기. 알겠니? 근데 간혹 가다가 곱하기랑 더하기가 좀 헷갈릴 때가 있는데 평균적으로는 안 헷갈려 하긴 하거든. 근데 만약에 헷갈린다라면 내가 선택하면 이게 끝나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 자, 한 가지만 더 해보자. 이 위에도 그 그림이 있던데, 민서야. 자, 가봅시다. 자, 선생님이 상의가 3벌 있어. 바지가 4벌 있어. 그리고 신발이 2개가 있어.
자 그리고 난 나갈 때 이 상의 하의 신발을 신어야지 나가. 그러면 내 패션 조합은 몇 가지가 있어? 오케이 맞습니다. 괜찮아 이해돼? 재현이도 이해돼? 왜? 왜 곱했냐? 나 상의 입으면 선택 안 끝나잖아요. 바지도 입어야 되니까. 괜찮아? 자 이렇게 해서 경우의 수를 셀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합의 법칙이랑 도배 법칙이에요. 자 이 얘기가 1번부터 8번까지의 얘기인 것 같네요. 1번 풀어볼까? 왜? 이걸 내가 어떻게 재현아 셌어? 네. 몇 가지야? 9개. 9개. 재현이는? 11개? 민서는? 자 보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라 그랬죠. 아 주사위가 있었으면 좋겠다. 주사위 있는 사람 있어. 다이소에 많이 팔던데. 자 이게 주사위라고 할게 얘들아. 내가 이 주사위를 던져서 5의 눈이 나왔어. 경우의 수 맞아? 5의 눈이 나왔어. 이거 경우의 수로 셀 수 있는 한 가지 맞아? 또 이 주사위 던져서 5의 눈이 나왔어. 그럼 민서야 두 사건이 똑같은 사건이야? 다른 사건이야. 왜냐면 다른 주사위라고 했으니까. 괜찮아? 결과가 다른 거예요. 자 그러면 두 개의 주사위를 던졌을 때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생겨? 36가지가 생기죠.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졌으니까 한 개의 주사위에서 3의 눈을 선택한다고 해서 다른 주사위 눈이 선택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자 주사위 이름을 A, B로 해볼게. A 주사위의 사건이 6개가 있고 B 주사위의 사건이 6개가 있으니까 이 두 개를 곱한 36가지가 생기는 거야. 그 중에서 합이 4가 되는 경우 1, 3, 2, 2, 3, 1 이렇게 있는 거 아니야? 민서야 이제 여기 1, 3이랑 3, 1이 다르다는 건 인정? 그 다음에 7, 2 되는 경우 1, 6, 2, 5, 3, 3, 3, 4, 4, 3, 5, 2, 6, 1 6가지가 생기네. 재현아 이 두 사건 두 경우에 또 더해야 돼? 곱해야 돼? 더해야죠.
괜찮아 민서? 괜찮아? 자 참고로 얘들아 또는이 나오면 합의 법칙을 쓰는 거야. 알겠어? 그리고 그리고는 곱의 법칙이에요. 이게 선생님이 설명해 줬을 수도 있는데 수학에서 피자 또는 햄버거를 사주세요라고 하면 피자를 사주거나 햄버거를 사주거나 둘 다 사주거나를 의미해요. 니네가 엄마 아빠한테 피자 또는 햄버거 사달라 그러면 둘 중 하나 사달라는 뜻이잖아. 수학은 아니야.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합이 4 또는 7이 되는 경우의 수 이 전체를 다 얘기를 해달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더한 합의 법칙을 의미하는 거예요. 괜찮니? 그래서 뭐 또는 단어가 나오면 합의 법칙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자, 그래서 1번부터 8번까지는 합의 법칙이나 곱의 법칙을 써서 카운팅 경우의 수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괜찮아요? 괜찮아? 재현이도 괜찮아? 왜 피곤해? 오늘 뭐 했어? 학교에서? 추운이 뭘 했나? 니네 내일 뭐 하냐? 아 2학년만 뭐 하나? 2학년은 내일 뭐 안 오는데 괜찮니? 자 사건, 경우의 수, 합의 법칙, 곱의 법칙 4개 배웠어. 민솔 괜찮아? 대충 알아들었어? 재현이도 괜찮아? 유도? 자, 그 다음에 이제 순열로 좀 넘어가 볼게, 얘들아. 오늘 조합까지 나가면 너무 많이 나가는 걸까? 자, 순열. 순열은 쉽게 얘기해서 줄 세우기라고 얘기할 수 있어. 알겠어? 그리고 이 순열로 센 경우의 수를 순열의 수라고 불러요. 새로운 단어야 이것도. 그리고 순열의 수는 기호가 있는데 NPR 이렇게 써줘. N이랑 R은 P 옆에 조그맣게 쓰고 읽기는 NPR 이렇게 했죠. 자, 그럼 이게 뭔 뜻이냐? N명 중 R명을 뽑아서 일렬로 줄을 세운 경우의 수를 의미해요. 괜찮습니까? 자, 근데 NPR을 그래서 기호로 나타내면 n 팩토리얼 나누기 n-r 팩토리얼 이렇게 나타내는데 나는 이 팩토리얼이라는 기호를 모르는 사람 알아? 알아? 윤서도 알아? 몰라? 들어보는 거로는 안 되고 쓸 수 있냐는 얘기예요. 4 팩토리얼이 뭐야? 2분의 1 팩토리얼은 자, 안 배웠죠? 괜찮습니까? 0 팩토리얼은 뭐야?
0팩토리알은 1입니다. 니네가 이제 자연수 팩토리알은 받아들이는 게 어렵지 않는데 자연수가 아닌 팩토리알들은 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을 거야. 이것도 왜 1인지 이건 알아야 돼. 교과 과정에 나오는. 좀 이따 설명을 해줄게. 일단 요거는 좀 헷갈리니까 직관적으로 좀 기호를 익혀보자. 이미 니네가 중학교 때 쓰고 있었는데 지금 기호로 바꾼 거야. 5P3은 5 곱하기 4 곱하기 3이에요. 괜찮아? 그 다음 5P2는 5 곱하기 4야. 나는 이제 이 기호를 이해했다. 이해했어? 이해 못했어? 그러면 7P2는 7 곱하기 6이에요. 7P4는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야. 이제 이해했어? 자, 5부터 시작해서 한 칸씩 하나씩 빼면서 3번 곱하라 이런 뜻이야. 괜찮아? 5부터 시작해서 2번 5, 4. 7부터 시작해서 2번 7, 6. 괜찮니? 그걸 기호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말이? 자 그럼 생각해봐. 5명 중 3명을 뽑아서 줄을 세운대. 아까처럼 카운팅을 해준다는 거는 자 A, B, C, D 이 5명이 있어요. 이 첫 번째 줄에 세우는 경우의 수 몇 가지예요? 5가지. 맞죠? 뭐 A를 세웠다고 해봐. 그러면 두 번째 칸에 줄 설 수 있는 경우의 수 4개. 그 다음 3개. 그리고 곱하면 된다는 거지. 이게 그 기호를 의미하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11, 12번 한번 구해보세요. 네. NPR 중에 R이 0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알려줘. 어차피 이 10번에 있어서 좀 이따 안 알려줘. 그랬어? 좀 이상하게 구한 것 같은데. 자, 11번 4P4 민소야 어떻게 계산해? 퍼펙트. 너 왜 이러고 그랬어? 왜? 재현이 뭐라고 했어? 이렇게 했어? 이건 4팩토리알이랑 똑같은 뜻이지. 그래서 MPN은 항상 M팩토리알이랑 똑같은 뜻이기도 해요. 자, 봐봐. 민서야.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으니까 별로 안 어렵죠? 그러니까 이게 얘들아 되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거에 있어서 니네 나중에 알바하러 가도 그 새끼들이 뭐라고 이렇게 시킨다? 그때 그 새끼들이나 알지 내가 뭐 거기서 하는 일을 어떻게 알아? 안 그래? 맞지? 그러니까 이제 어리버리 하는 거지. 그때 빨리빨리 잘 배워야 돼. 죄송한데 다시 설명해 주세요 이러면서 욕 먹어도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어야지 빨리. 그만큼 의사소통이 중요하죠. 그리고 얘들아 왜 경력자를 뽑고 싶어 하겠어? 그러니까 내가 맥도날드에서 한번 일해봤으면 롯데리아가 하면 못할까? 못할 수도 있지. 새로운 메뉴가 있으니까 그거는 좀 못 만들 수 있지만 거의 비슷하겠죠. 자, 그 다음 3팩토리알은
3 곱하기 2 곱하기 1 6이 되겠죠. 자 근데 요것도 좀 전달을 해줄게. 선생님 때는 그냥 이렇게 기호로 썼거든. 이게 어떻게 이 새끼가 카운팅을 했구나를 보여주니까 되게 편한데 요새는 이걸 꼭 숫자로 계산을 하더라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불편한데. 뭐 어쨌든 학교에서 4명 중 4명을 뽑아 줄 세우는 경우의 수는 이러면 24를 써야지 4p4 이렇게 쓰지 마세요. 아니면 4p4는 24 이렇게 쓰든지. 자 괜찮니? 자 근데 방금 전에 물어본 4p4를 이 공식에 한번 넣어볼게. 자 이 공식대로라면 4팩 나누기 4 빼기 4팩이죠. 그쵸? 맞습니까? 괜찮아? 재현이 괜찮아? 민서도 괜찮아? 그러면 요거는 4팩 나누기 0팩이죠. 근데 얘가 4팩이랑 똑같다고 했지. 그럼 이 0팩은 뭐다?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1입니다. 알겠어요? 그냥 뭐야? 자, 그 다음 두 번째. 4p0은 이 공식에 넣어보면 4팩토리얼 나누기 4 빼기 0팩토리얼. 즉 4팩토리얼 나누기 4팩토리얼이니까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요것도 받아들이기 힘들 텐데 4명 중 1명도 안 뽑고 줄을 세우는 경우의 수. 그러니까 줄이 안 만들어지는 이 경우도 하나의 카운팅 결과로 친다는 얘기야. 괜찮아? 오케이? 자, 그러면 19번이랑 20번을 한번 풀어봅시다. 19, 20번. 오늘 여기까지 짚고 나가면 될 것 같아요. 재현아, 오늘 선생님 둘째가 운동회여서 운동회를 갔다 왔어. 근데 민서야, 더 충격적인 거 알려줄까? 첫째도 운동회였어. 또 갔다 왔어. 그래서 나 학원에 출근하기 전에 운동회를 2판 뛰고. 왜 재윤아? 초등학교 때 엄마 아빠가 운동회 많이 오셨어? 안 오셨어? 기억이 안 나? 재현이는? 민서는? 어. 아유 씨 나쁜 놈들. 아빠가 왔으면 회사 빠지고 오실 걸 텐데. 그래서 이제 둘째 운동회 갔다 오고 나서 집에서 소파에 잠깐 앉았는데 잠깐 돌다가 일어나서 또 갔어. 그래서 2판 운동회 뛰고 이번엔 줄다리기를 안 하더라고. 작년에는 줄다리기. 선생님도 힘들었대요. 줄다리기도 했으면 더 힘들었어. 자, 풀었어? A, B, C, D 4명을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 그 다음 20은 A를 맨 뒤에 세우는 경우의 수. 왜 20이 안 돼? 19, 20 풀라 그랬지.
예은아 어렸을 때 엄마 와서 보면 좋았어? 아빠는 오신 적은 없어? 둘다 와주셨어요. 근데 컸을 때는 별로였냐? 애들이 4, 5학년 되면 가도 별 반응이 없다 그러더라고. 그때는 안 와주시고. 선생님도 결혼한 지 10년도 넘었는데 자 인서 20번 구했어요? 몇 가지? 맞습니다. 괜찮아? 자 A가 맨 뒤에 서 있어야 돼. 얘는 고정이 된 거지. 그럼 앞에 B, C, D 세 명을 앞에 세우면 되잖아요. 민서야 경우의 수를 사랑하게 될 것 같아. 참고로 얘들아 여기 이 파트를 조합이라고 하는데 물론 뭐 수학도 많긴 하지만 우리가 배우는 고등 수학을 예시로 들면 한 기둥에 속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파트는. 아 추워? 꺼져? 괜찮아요. 왜 입었어? 근데 이 파트를 인문계 진학하는 학생들이 엄청 많이 선택을 하긴 해. 근데 올림피아드를 보면 국제 올림피아드 같은 데 보면 이 파트가 점수가 되게 안 좋습니다. 천재들이 하는 수학이라고 그러지.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 왜 우리나라는 인문계가 많이 선택할까? 내가 봤을 때 한글로 돼 있어서 그런 것 같아. 이게 무슨 대부분 기호로 돼 있으니까 수학 공부를 너무 안 하고 이게 뭔 소리지? 이렇게 돼버리는데 얘네는 한글로 써져 있으니까 뭐 읽어보고 풀어나 보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 파트가 조금 짜증나는 점이 뭐냐면 내가 경우의 수를 구하더라도 이게 답이라는 확신이 조금 떨어지는 편이에요. 방정식을 풀면 아 내가 구했구나 이런 느낌이 나는데 얘네들은 그 감각이 좀 떨어지는 편이더라고요. 자 일단 숙제는 21번 프린트 21번까지 내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교과서 다들 안 해왔잖아요. 맞죠? 교과서도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풀어보도록 다시 검사하도록 할게. 이런 거는 괜찮아? 민서야 17번 답 뭔지 알겠어? 모르겠어? 재윤이는? 모르겠어요. 재현이는? 27이에요. 답이? 네. 자 봐봐 얘들아 지금 줄 세우기라 그랬는데 꼭 줄을 세우는 경우의 수만 쓸 수 있는 게 아니야. 지금 1, 2, 3, 4, 5를 사람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세 자리 정수라는 거는 이 숫자를 3개 뽑아서 나열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민서야. 그러니까 줄 세우기랑 똑같다는 거야. 그러면 3, 2, 1 오면 321로 치자는 거지. 그러니까 줄을 세울 수 있는 비슷한 상황에 다 적용하겠다는 거지 카운팅을. 줄 셀 때만 이거 줄 안 서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민서야 이게 몇 명 중 몇 명을 뽑아서 줄을 세우는 경우의 수야? 5명 중 그렇지 5P3으로 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5 곱하기 4 곱하기 3 60까지가 생긴다는 얘기. 괜찮니? 그래서 중간중간에 선생님이 설명을 되게 해주고 싶은 게들이 있어. 7번 이런 거 144의 양의 합수 개수 이런 것도 설명을 안 해주면 잘 못 풀 것 같긴 한데 다 설명해주면 좀 재미가 없으니까 집에가서 좀 생각하면서 풀어보세요. 자, 오늘 일단 진도는 여기까지 나가고 남은 시간 동안 숙제를 좀 푸십시오.